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적을 깨웁니다. 새벽 기상이 알려준 진짜 성공한 삶. 내면에 숨은 나를 만나는 시간. 새벽은 조용하다. 밖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캄캄한 상태이고 나를 찾는 사람들도 없다. 나는 혼자 깨어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다른 사람의 소리와 방해가 없는 시간에 글을 읽다 보면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책 속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 주인공이 겪었던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주인공이 했던 말이 가슴에 훅훅 들어온다.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방금 읽은 책의 주인공 이야기를 쓰고 있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며 내 책을 읽었는데 한 문구가 인상 깊었다. 아이를 언젠가는 떠날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이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또 내 마음보다 아이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 어떻게든 늘 잘해주고 싶고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눈이 가며 조그마한 호의에도 고마워하게 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접한 후 내 아이의 어릴 적 경험이 떠올랐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일이다. 아이가 사라지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다. 이후 다행히 아이를 찾았지만 그때 그 기분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책 후기를 적으며 과거의 경험을 쓰다 보니 유년 시절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같이 생각이 났다. 이처럼 책 속의 단 하나의 문장이 내 과거와 내 어머니의 심정까지 함께 불러왔다. 책 한 권에는 그런 한 문장이 무수히 많이 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풍성해지는 이유다. 새벽 루틴이 이미 적응된 사람들에게는 독서나 글쓰기 등을 수행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나는 새벽에 꼭 어느 순서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성격도 의지력도 다르기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새벽 루틴으로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고 동기부여 영상을 시청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다. 성공 비결을 알고 싶은 한 남자가 성공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남자를 바다로 오라고 했고 다음 날 남자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갖춰 입고 바다로 갔다. 왜 바다로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성공하는 법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런데 막상 바다에 가보니 그는 바다 안에 있었다. 그리고 좋은 양복을 갖춰 입고 온 남자를 보고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남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물속으로 들어갔다. 성공자는 자신의 앞에까지 온 남자의 머리를 손에 힘을 잔뜩 주고 눌러 익사되기 직전까지 놔두지 않았다. 남자는 물속에서 버둥대다가 죽기 직전에야 성공한 자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자신에게 화를 내려는 남자에게 성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고 싶은가? 이 느낌을 잊지 말게.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처절하고 독하게 버티고 이겨내야 성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자가 그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실제로 아주 독했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물속에서 공기 한 모금 절실했던 그 심정, 그 절박함이 사람을 계속 달리게 해서 성공으로 골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런 영상들로 나를 중무장시키니 나는 새벽잠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영상들은 내게 아침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고 응원해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일단 독서든 글쓰기든 동기부여 영상 시청이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하고 싶어진다. 그럼 그것을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루틴이 더 내게 행복감을 주는지 알게 되고 그 시간이 내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새벽 시간의 경험은 내가 나를 아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온전히 나를 위하는 시간이며 나를 단단히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일하느라, 가족과 보내느라 나를 제대로 알 시간이 없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새벽 시간 동안에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내게 좋은 습관 혹은 루틴으로 새벽 시간을 채운다면 분명 설렘과 행복의 새벽 시간이 될 것이다. 꾸준함의 마법이 실현되다. 사람들은 내게 꾸준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하다는 건 분명 기분 좋은 말이다. 새벽 시간은 매일 온다. 무언가를 계속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루 중 유일하게 나를 위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이 좋아서 계속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나를 위한 일들을 찾았다. 그러다 보니 나의 기상 시간이 어느새 내 인생을 다시 찾게 해준 마법이 되어 주었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 속의 좋은 글들을 따라 적었다. 이후에는 책을 읽으며 감명받은 문장들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정리해 적었다. 나아가 읽은 책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글쓰기 노하우 강연까지 했다. 이뿐 아니라 책도 출간하고 방송 촬영까지 하게 되었다. 과거의 아침은 늦잠과 싸우던 괴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침 시간은 새벽 시간 다음에 만나는 하루의 두 번째 시간이다. 그야말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다. 매일 하는 것은 점점 익숙해진다. 매일 가는 곳은 그 장소와 내가 하나가 되고 매일 하는 것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가 새벽 시간을 이용해 글을 쓰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면 미라클 모닝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새벽을 이용해 운동을 하거나 명상, 공부 등 모두 자신들이 정한 루틴에 따라 각자의 새벽을 즐긴다. 그날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명상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독서나 글쓰기로 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독서를 하며 배우고 운동하며 건강과 자존감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간다. 새벽 시간에 잠을 자는 대신 깨어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꾸준히가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작심삼일형 인간이라면 오늘부터 작심일일형 인간이 되어 매일 작심하고 도전하고 그날의 성공을 쌓아 나가자. 그렇게 매일 같은 일을 작심하고 매일의 성공을 쌓아가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목표는 어느새 성큼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행복.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형 인간이라고 했다. 성공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도 새벽에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 기상의 성공에도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다. 새벽 기상을 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시크릿에서 말하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말에 행동하기가 빠진 것과 같다.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난 뒤 내게 주어진 새벽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느냐가 자신이 속한 분야의 성공 요인이 된다. 나에게 새벽 기상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 답할 것이다. 언젠가 보았던 한 유튜브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 10%만이 책 이야기를 하고 내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10%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원준 작가님의 강연에서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입니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으면서 이전에 미처 몰랐던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통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사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으로 계속 고민하며 찾아나갔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찾아보니 글쓰기와 새벽 기상이 있었다. 곧바로 새벽 기상으로 변화를 꿈꾸는 이들을 모아 우주 최강 미라클 모닝으로 모임을 주최하고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우주 최강 꿈 메이커 커뮤니티에서 내가 읽고 좋다고 생각하는 책으로 독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다. 더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수집하는 재미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내 남은 인생을 더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팡이를 하나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서다. 좋은 문장이나 말 한마디를 붙잡고 더 잘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자원인가. 그렇게 매일 지혜의 문장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배우는 한 줄 한 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나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 잘하는 것 하나씩 있을 것이다. 각자가 가진 역량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이고 그 능력을 원하는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이다. 타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을 키워보자. 스스로가 변화된 만큼 세상을 위한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란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다. 더 자세하게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역량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를 위해 타인의 행복을 위해 더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새벽에 일어나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음악이든 요리든 운동이든 각자가 가진 재능을 더 좋게 발전시켜 타인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분야의 리더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신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